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 혹은 가방 속에 들어있는 텀블러. 혹시 어디서 받으셨나요? 아니면 예쁜 디자인만 보고 혹은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구매하셨나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또 환경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매일 물을 마시고 뜨거운 커피를 담아 입을 대고 마시는 물건이죠. 그 어떤 물건보다 우리 몸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텀블러가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몸속에 독성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저가 텀블러, 특히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일부 중국산 제품들에서 심각한 유해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설마 내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여러분은 납 성분이 묻은 손으로 과자를 집어먹거나 중금속이 녹아나온 물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3,000원, 5,000원 아끼려다 우리 가족의 뇌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는 저가 텀블러의 끔찍한 진실. 그리고 진짜 안전한 텀블러를 고르는 기준까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 납. 가장 먼저 다룰 문제는 바로 납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중금속 납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텀블러는 스테인리스인데 어디에 납이 있다는 거야? 라고 의아해하십니다. 텀블러 안쪽, 즉 음료가 닿는 부분은 대부분 안전합니다. 문제는 바로 텀블러의 겉면, 그리고 바닥입니다. 저가형 텀블러를 만드는 공장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가장 많이 장난을 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텀블러가 보온, 보냉이 잘 되려면 벽과 벽 사이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기를 뺀 구멍을 막아야겠죠? 제대로 된 브랜드는 이 구멍을 막을 때 안전한 무연, 레드프리 공법을 사용하거나 유리구슬 등을 이용해 막습니다. 하지만 저가 중국산 공장들은 어떨까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녹여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재료, 바로 납덩어리를 사용해서 납땜, 레드 솔더링을 합니다. 물론 이 납땜 자국은 보통 바닥 뚜껑이나 스티커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텀블러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바닥 커버가 깨지거나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그때부터 우리는 고농도의 납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텀블러 겉면을 칠한 화려한 페인트입니다. 색깔이 쨍하고 예쁜 저가 텀블러들, 쓰다 보면 페인트가 벗겨지죠? 그 벗겨진 페인트 가루 어디로 갈까요? 오리가 텀블러를 쥐고 있던 손에 묻습니다. 그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간식을 집어먹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텀블러를 만진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납은 체내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고 뼈와 뇌에 축적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지능 발달 저하, ADHD를 유발하고 성인에게는 빈혈, 생식기능 장애, 심지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단지 텀블러 하나 잘못 샀을 뿐인데 치러야 할 대가치고는 너무 혹독하지 않나요? 스테인리스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그럼 페인트 안 칠해진 스테인리스 그대로인 텀블러를 쓰면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인리스의 등급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텐이라고 부르는 재질에도 급이 있습니다. 식기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등급은 보통 304 혹은 18-8 스테인리스라고 부릅니다. 니켈과 크롬의 비율이 적절해서 녹이 잘 슬지 않고 열에도 강하죠.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모 혹은 길거리에서 파는 출처 불명의 초저가 텀블러들, 과연 304를 썼을까요? 원가를 낮추기 위해 201 계열의 공업용 스테인리스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 스테인리스는 304에 비해 니켈 함량이 낮고 대신 망간 함량이 높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부식, 즉 녹이 잘 쓴다는 겁니다. 텀블러 안에서 세네모세가 유독 심하게 나거나 며칠 물을 담아뒀더니 바닥에 붉은 반점 같은 게 생겼다면 그건 201 재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녹이 쓴다는 건 금속이 부식되어 음료에 녹아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철분을 섭취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정체불명의 금속 성분과 녹물을 마시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뚜껑도 문제입니다. 뜨거운 물이 닿는 뚜껑에 플라스틱. 저가 제품은 여기서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용출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실 때마다 환경 호르몬을 우려내서 마시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사야 하나요? 자, 이제 무서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텀블러를 써야 할까요? 비싼 게 무조건 좋다는 말. 텀블러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비싼 것보다 제대로 만든 브랜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내구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미국의 스탠리나 예티를 추천합니다. 이 브랜드들은 납프리 공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특히 예티 같은 경우는 아예 진공 마감 방식을 달리해서 납을 쌀 이유가 없게 만들었죠. 무겁고 투박할 순 있어도 평생 써도 될 만큼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가볍고 섬세한 걸 원하신다면 일본의 서모스나 조지로시가 좋습니다. 이들은 내부 특수 코팅 기술이 발달해서 차나 커피를 오래 담아도 책색이나 냄새 배임이 적고 무엇보다 부식에 정말 강합니다.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락앤락이나 글라스락의 텀블러 라인도 가성비와 안전성을 모두 잡은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구매하실 때 딱 2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상세 페이지에 SUS304 혹은 스테인리스 18-8이라는 문구가 있는가? 둘째, BPA 프리 그리고 KC 인증 혹은 해외 안전 인증 마크가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셔도 폭탄 같은 텀블러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오늘 제가 중국산 텀블러의 위험성에 대해 꽤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집에 있는 모든 텀블러를 다 버리고 새로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신 텀블러의 바닥을 한번 보세요. 칠이 너무 많이 벗겨졌거나 안쪽에 녹이 슬었거나 쇠냄새가 심하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몇만 원이 나중에 병원비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새로 텀블러를 사셨다면 귀찮더라도 꼭 연마제 제거 작업을 해주세요. 식용유로 닦고 베이킹소다로 문지르고 식초물에 삶거나 씻어내는 3단계 세척법. 이것만 지켜도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입에 닿는 작은 물건을 의심하고 챙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물 마시기 습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쓰고 계신 텀블러는 어떤 제품인가요? 댓글로 브랜드나 사용 후기를 남겨주시면 서로 안전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